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9K와 70K 사이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산매상으로 봤을 때 주말과 월요일날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모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강하게 구축이 됐던 69K와 70K 라인에 있던 숏 포지션 는 비트코인 가격이 70K까지 올라가면서 모두 다 정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 70K를 찍고 강하게 다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9K와 68K 사이에 있던 이 부분이 다시 내려오면서 모두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청산맵상으로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변동성 양쪽의 세력들이 아주 촘촘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은 보라고래의 강력한 의지 69K에서 70K로 올라갈 때 이 보라고래와 갈색고래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렸고 뒤에도 보라고래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세력은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70K가 도달을 했을 때 뭔가 발작을 일으키듯이 시장에 비트코인이나 안 좋은 것들을 던지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라인이 69K와 68K 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알트코인의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의 펀딩 레이트 히트맵은 이 리테일들이 얼만큼 시장에 돌아오는지 얼마나 이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2024년도 1월달처럼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처럼 이렇게 조금씩 리테일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추세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트코인의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봤을 때 점점점 더 이런 부분이 여러 코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올 수 있고요. 다만 이거는 아직 초입인 거는 명확하고 진짜 뜨거워졌을 때는 2024년도 3월달 이때를 보시고 2023년도 12월달 이때를 보는 요 모습이 나와야 진정으로 알트코인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고자 하는 곳의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됐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시경제 상황의 변수로는 금리 인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맞아떨어지게 딱딱딱딱 이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그다음에 자산 시장에서도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역대 성과를 봤을 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도 헤지펀드들이 역대급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늘 이게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고 제조업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제조업 지수 시카고 쪽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도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게 꺾였습니다. 이 말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 이런 말과 같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하하기 전에는 시장이 좋지 못한 그러니까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대선까지 이어지는 파티가 이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들이 하나씩 지표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금액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미실현 손실 금액이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서 미국채에 대해서 로스가 난 부분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 있었던 게 BTFP를 하면서 돌려줬죠. 숨통을 틔워줬는데 그것 이외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의 그 가격들이 똥값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있던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더 증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고 있는 은행이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는 명분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대로 이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착착착착 지표들이 찍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추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꺾이고 있으되 좀 3%대에서 스티키하게 머물러 있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또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 금융 안전성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상위 호환 버전이다. 금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끝인데 사실은 이건 제 음모론이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채가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미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6월달, 7월달부터는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채 바이백이 진행이 될 만큼 미국채는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흡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없는데, 중국도 미국채를 엄청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채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 중요한 게 미국이 미국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이 가장 많이 받아줬던 곳인데 미국채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요처, 미국의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는 것처럼 다른 수요처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립토 시장인데, 이미 테더는 USDT죠. USDT는 미국채를 담보물로 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규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흔들어댔고,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있었고 이제 정리가 된 상태인데, 미국에 있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독일보다도 한국보다도 더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국보다는 아니고 독일보다 더 많이 미국채를 들고 있고, 이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조금은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테더가 아닙니다. USDT뿐만이 아니고 USDC도 시장에 계속해서 성장을 가고 있는데, USDC 같은 경우는 서클사의 뒤에는 블랙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테더가 아니라 테더와 USDC 같은 경우는 뒤에 미국채를 담보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크게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되고, 스테이블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채를 많이 사게 되는, 많이 담보물로 갖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크립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 테더와 USDC를 더 많이 키우는 것과 같고, 그렇게 더 많이 키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채의 또 다른 수요처,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게 된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과정들이 딱딱딱딱 순서대로 정말 긴 시간의 공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립토 시장은 미국채가 담보로 있기 때문에 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됐고, 그 뒤에 이걸 확대시키고 융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브렌트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뷰를 내렸는데, 보게 되면은 15만 불 이상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 조정 기간이 딱 여기에 걸쳐 있어요. 이 조정 기간이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심하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지고 숏텀 홀더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정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준비를 잘 하게 되면 피터 브런트 같은 경우도 이 위로 갈 거다라는 타겟팅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다양한 지표들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글로벌 M1 통화량을 사토시 차트로 이제 나타내 놓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 분석한 걸 봤을 때, 2020년도 사이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이 M1 글로벌 통화량이 분배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플립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축적이 된 상태에서 플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다. 2027년도, 2028년도 이때 정말 잘 모르시지만 대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는 가능성
방향성이 보이고 있다는 걸 글로벌 M1 통화량을 비교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한 차트를 봤을 때 나타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뚫고 갔기 때문에 다음을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MVRV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저는 68K, 69K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넓게 보면 66K에서 67K 사이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79K까지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IFP를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베팅을 할 때 위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런 것들은 불장에 있었을 때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로핏 앤 로스를 봤을 때도 돈을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쇼터몰더 같은 경우는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이 쇼터몰더들이 새롭게 진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을 하고 있대요. 이 삼각수렴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삼각수렴의 방향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는 특히 고래들과 세력들은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라켄에서는 2016년도에 있었던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세력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애들은 베팅을 하고 있고 그 방향이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시기적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가능 코인이 확대가 됐는데 이 두바이에 대해서는 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고 우리가 두바이나 중동 관련된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최근에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 두바이에서 리테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었던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톤코인이었는데 라이트코인, 리플 같은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톤코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바이 리테일들이 투자해서라는 그 상관관계를 찾을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바이 그다음에 중동의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 이제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는 중동발 사막발 이 모래폭풍이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전 세계 6.8%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25.3%로 가장 높은 암호화폐 보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24.4%인데 저는 한국이 여기에 순위권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질 못했더라고요. 한국은 헤비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장에 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6.8%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6.8% 안에 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제 나스닥에서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나스닥에 약간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장이 뜨거운데 그런 흐름이 코인으로도 이어지면서 코인장도 빨리 이런 조정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